어, 오늘 좀 문을 열었는데 매미가 굉장히 세게 울고 있거든요.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쟤네들도 항상 우는 건 아니고 새벽에 5시 이전에는 안 웁니다. 약간 여명이 트는 한 5시 10분, 15분 그 정도에 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명확하게 하냐면 미국 장이 끝나기 전에는 안 울어요, 쟤네들이. 우리는 한국 시간으로 5시에 장이 끝나잖아요. 그 전에 안 울다가 그 좀 지나고 나면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전에 조금 느낌이 좀 이상하다 몇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주식시장이 그 이상하다는 느낌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늘 장이 좀 미국 장이 또 빠졌는데 이게 그 FOMC 회의록이 나오면서 거기에 밀려가지고 장이 지금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금리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뉴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회의록 했는데 추가 인식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장기 목표를 훨씬 밑돌고 있고 노동시장이 타이트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2명은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대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을 좀 커버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글로벌 경제 지표들을 보면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지는 패턴을 계속 보여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여왔던 안 좋아지는 패턴이 일정 부분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만들어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터닝에서 올라가거나 이런 명확한 그런 부분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야, 이 정도 내려왔으면 이제 좀, 그러니까 이게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피델리티 쪽에 가면 뭐 경기 사이클 위치 포인트를 보여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바닥점에서 이렇게 터닝하는 요런 요원저리 애들이 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그 회색지대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이상한데 뭐 예를 들면 이 유가 있죠. 유가가 80달러가 깨졌습니다.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감산하면서 쭉 밀어 올려서 한동안 쭉 올라갔죠. 그래서 85달러도 깼던 것 같은데, 예, 쭉 올라가서 이거 위로 안 깼었나요? 위로 올라갔다가 지금 80달러가 다시 깨지고 밑으로 쭉 내려왔거든요. 오늘 유가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4.25를 뚫고 올라갔고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직전 고점, 네, 터치하고 있고 이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거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 뭐 워렌 버핏은 매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채권 국채를 매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채를 단기 국채를 매수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쪽에서 들어가지는 않은 거죠. 다만 저는 이제 계속 국채를 아직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는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축이 아마 발생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에 포지션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는 겁니다. 이따 이제 나중에 마지막 부분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는 거하고 단기적으로 보는 거, 중장기하고 단기로 보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주식시장을 보면요, 이게 여러 가지 주가인데 S&P 500 지수하고요, 니케이, 그다음에 닥스, 상해지수, 우리나라, 그다음에 글로벌의 경제가 지금 가장 좋게 나타나는 데가 인도거든요. 인도 센섹스 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게 노란 게 이게 상해 지수입니다. 상해 지수 보면 최근에 저점을 건드리고 있고 지금 이거 뚫을 것 같거든요. 저점. 우리나라도 여기 그러니까 여기 장기적으로 차트를 보면 이렇게 한번 쉬었던 때가 있어요. 여기 한번 쉬었던 때 요원주의가 글로벌이 한번 잠깐 쉬었던 때인데 중국은 이걸 터치하고 내려온 거고 우리나라는 이미 뚫고 내려왔고요.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얘가. 그다음에 이 보라색이 인도예요. 인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인데 미국 여기 터치 요 라인 말고 이제 요 라인 터치하러 내려올 거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일본이거든요. 니케이 상당히 많이 강하게 움직이다 약간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닥스예요. 오히려 닥스가 힘이 좀 더 버티는 힘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하지만 전체 추세는 아랫방향으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 중국이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차게 내리꽂을 것 같은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뉴스를 보면 뭐 계속 중국에 대한 보도들이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보면 디폴트 위기에서 채권 상환 그러니까 채권 부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얘네들 채권 부도가 나면 국내 애들은 커버해주고 외국 애들은 디폴트 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외국에서 자금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거든요. 중국 투자 자금들이. 한번 볼까요? 저 중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마이너스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이. 그래서 지금 얘네 정책들을 잘못 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외국인들도 같이 채권이나 이런 쪽을 생각해 주겠다, 뭐 외국인 투자자 우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간첩법 뭐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중국은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물론 이게 한없이 빠져서 뭐 붕괴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만약에 이쪽에 이제 연쇄 파산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아래쪽으로 세차게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열리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 글로벌 주식시장 중에서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위드 코로나 가면서 가장 기대감이 모였던 시장인데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표들은 괜찮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산업생산 전월 대비 증감률이 뭐 마이너스 0.2였는데 0.5 나왔고, 여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인데 마이너스 4.2 예측하던 게 마이너스 1.2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선방하고 있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매 판매거든요. 미국의 소매 판매인데 소매 판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추세적으로. 얘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느낌이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로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했었죠. 그게 다시 플러스 영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돼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약간 누그러졌던 게 다시 살아나는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연준에 있는 그 의원들이, 연준 이사들이 이 인플레이션을 짓누르는데 좀 더 목표점을 두고 액션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이 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고용도 뜨겁고 탄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런 건 맞아요,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예전에 보여드렸던 고용, 이게 이제 해고 매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신규 실업자단 처음 건수인데 여기 이제 주 두 폭이 있죠. 이 폭이 실제 그 월에 신규 고용된 숫자거든요. 전체가 신규 고용이 아니고 이제 해고된 사람도 있으니까 고용된 사람에서 해고된 사람을 빼는 거니까 이 폭이 신규 고용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폭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폭이 줄고 있죠. 이 폭이 줄고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로 새로 고용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규 실업자단 청구 건수가 계속 줄다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뜻은 어느 영역에선 지금 한 개점에 쌓여 있는 애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신규 실업자단 청구 건수가 올라오고 있죠. 고용 시장이 뜨거운 건 알겠는데 한없이 그냥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혼재된 상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미국 경제가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판단하기는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좀 더 보면 지금 일단 50일 이동평균선 아랫방향으로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러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세게 내려가면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터치하면 단기적으로 매력적인 포인트겠죠.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요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미국의 상업부동산, 그다음에 중국의 뭐 연쇄 파산으로 인한 뭐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 다만 이제 중국의 그 채권이 연쇄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그게 예전에 리먼 파산이나 이런 것처럼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리먼 파산이나 이런 문제들은
금융 중심지인 미국에서 일어났고 대규모 파생 상품들이 그 파생 상품과 연계된 거였던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그 중국의 그 개별 부동산 회사채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리먼 파산하고 동일하게 보도가 나오는 건 너무 과장된 보도라고 보고 있고, 일시적인 충격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그리고 중국이 그 가만히 놔두지 않고 수습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으로 끝나게 될 겁니다. 파산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물론 그게 이제 시장에 이제 그 주가나 이런 하락 압력으로 작동해서 일시적으로 아래로 내리꽂게는 만들겠지만, 그렇게 내리꽂게 되면 다시 반등 세력도 굉장히 빨리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슈를 봐야 될 게 이제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가고 있는 상업부동산 문제들, 미국의 그 부동산 문제,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모니로 올라온 거죠. 9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하겠지만 그 향후에 하반기에 겨울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가장 짧게 놓고 보면 다음 주 24, 25일인가? 예,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연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이제 글로벌의 중앙은행장들 모아놓고 잭슨홀에서 서로 잔치들을 하는데, 거기서 한마디씩 할 때마다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짧은 이슈는 그게 남아 있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언저리쯤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묻힐 것 같아요, 같이. 엔비디아 나오고 이제 잭슨홀 연설이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 나올 것 같고,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의 강도는 지금 반등을 생각할 여력이 지금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정도 터치하면 많이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면 이게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선행 스팬이 좀 내려가고 있다거나, 후행 스팬이 과거 주가나 혹은 전환선 뭐 이런 것들 뚫고 내려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주식 추세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있다가 그 강함이 다 깨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TLT하고 SPTL이거든요. 오늘도 추가로 또 매수를 했는데, 한 가지 참고로 지금 제가 내리꽂거나 이렇게 내려올 때마다, 그러니까 그 미 국채 수익률 있죠? 어디 있나? 이건가? 예. 여기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빨간 거 있죠? 이건 골드고, 여기 요 빨간 거 이게 요거네요. 파란 거. 여기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거든요. 얘가 이렇게 상단을 칠 때마다 제가 그 SPT, TLT를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거 매수할 때 요거 칠 때 매수를 이거 달러로 환전해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달러는 언제 환전하냐면 이미 다 환전을 해놨죠. 이 1,300원 달러당 1,300원 밑에 있을 때 이미 다 환전해놨습니다. 이 환전해 놓은 걸 가지고 칠 때마다 매수하는 거예요. 이거 칠 때가 되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칠 때가 있죠. 이렇게 칠 때는 우리나라 달러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전하게 되면 손해인 거죠. 그래서 이미 이 밑에서 환전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칠 때마다 매수를 한다고 일단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 이거 캔들 차트입니다. 고점 찍고 나서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왔고, 고점 이게 라인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 라인, 이 지지 라인을 뚫고 지금 일단 올라온 상태고, 저점은 지금 바닥으로 낮아졌는데 얘가 좀 더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기 터치하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직전을 터치했거든요. 조금 더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유가가 지금 80달러 깨졌거든요, 오늘 보면. 유가 80달러 깨졌죠. 그래서 유가도 일정 부분 더 밑으로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값이나 구리 가격, 특히 이제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리거든요, 빨간 게. 이게 사실은 저거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현재 경기 상황을. 물론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이제 밀려 내려간 것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사소리가 나네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여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구리 가격 그걸 이제 꿋꿋이 이겨내고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아주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면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 혹은 달러 인덱스나 이런 것들은 경기 수축에 대한 부분에 단기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채권 수익률만이 반대로 원래 경기 수축에 반응하고 있으면 아랫방향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윗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건 금리 인상에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에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일단은 미국의 경제,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하고 그다음에 소비 지표 두 가지가 지금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 고용 지표가 완전히 그 지금 이런 패턴이 아니고 개선되는 패턴으로 전환돼 버리면 하반기 경기 사이클이 훨씬 더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좀 더 꺾여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소비 시장은 아직도 탄탄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고용 시장까지 그런 그 탄탄한 것을 바탕으로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주식에 훨씬 더 베팅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고, 아직은 그 차익금리나 이런 것들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 소비 지출, 이 지출에 대한 여력 부분들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계속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다 리얼이거든요. 리얼 부분들이 이렇게 좋게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물론 많이 지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여기 반영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경기 수축 국면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는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올 거냐 늦게 올 것이냐에 대한 쟁점인 거고, 그리고 이제 그게 오기 전에 이제 상업부동산 문제라든가 미국에 특히 그런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좀 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상업부동산에 대한 우려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지만 지금은 특별히 강력하게 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이슈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건 없어요. 다만 뭐 JP모건이나 아니면 뭐 피치나 이런 쪽에서 미국 은행들이 신용도를 강등하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긴 한데, 그렇게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뭔가 수면 아래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건 맞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건, 베어 스턴스의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터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리먼 파산 문제가 터지기 전에는 터질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 수면 아래에 골마 터진 영역들이 존재해요. 그 골마 터진 것들이 수면 위에서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에 대한 논점인 거지, 상황이 좋지 않은 것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문제를 안고 경제가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코로나 팬데믹 터지기 전이고 이게 이제 현재인데, 잘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전에 이제 2019년도 이 하반기쯤에 왔을 때 기준금리를 올리다 말고 이제 섰거든요.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장이 좀 많이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시기에 보시면 이 채권이 내려오고 있죠. 기준금리 서 있습니다. 서 있는 상태에서 반등을 해줬다가 다시 기준금리를 내려주니까 이게 밑으로 위로 쭉 밀려 올라갔거든요. 중요한 건 이렇게 주식 가격도 올랐지만 채권 가격도 올랐다는 거예요. 이 채권 수익률이 내려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겠죠. 이게 10년 국채 수익률이고 얘가 2년 국채 수익률입니다. 요거는 기준금리고 노란 거. 그리고 이게 주가죠. S&P 500 지수. 지금은 이게 올라오는 과정 중에 큰 조정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 중에 큰 조정을 받았던 거예요. 받았고 지금 이제 아직도 올라가는 중에 있는 거죠. 향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거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보면.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멈춰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안도감을 갖고 위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조금씩 상황을 보이게 될 것 같고, 기준금리를 살짝 내리면 거기에 화답하면서 다시 한번 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 똑같은 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기죠. 그죠?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왔었잖아요. 올라왔는데 금리 추가 인상 때문에 얘가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금리가 멈추는 기대감을 가지면 다시 밀고 올라갔다가 기준금리가 다시 조금 내려오면 더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다만 얘가 지금 금리가 여기 2년 올라가고 있고 이게 10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얘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올라가거나 혹은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순간에서는 이제 금리가 멈추게 되겠죠. 기준금리가. 그러면 이 두 개의 국채 수익률,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도 아랫방향으로 자세를 잡고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들고 있건 채권을 들고 있건 둘 다 향후에 먹을 가능성이 둘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냥 향후에 경기 수축이 실제로 100%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혹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채권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그것만 가지고 내가 는 성이 안 차겠다. 그리고 경기 사이클이 불확실하다라고 인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일부는 주식을 가지고 조정시 매수를 하고 반등시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주가가 조정받아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면 주가만 사고 채권을 사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관점이 아니고 채권을 매수할 건 채권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수할 건 주식을 매수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게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장대 음봉 섰을 때 이거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그널을 한번 던진 적이 있잖아요. 거기서 포지션을 줄이셨다면 이제는 현금으로 주식을, 그 포지션으로 주식을 사야 될 시기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걸로 보면 이 언저리면 많이 내려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상하다고 시그널을 한번 던져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한 번 더 기다리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사실 의미를 던진 건데,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걸 터치하게 되면, 이거 볼 때 이 가운데 라인이 50주 봉이 50일입니다. 50일. 이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고 50일로 터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하단부에 있는 이 볼린저 밴드 하단부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그건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단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진행하고, 이 언저리에서 사시는 게 권고사항이에요. 지금부터 뭐 조금씩 매수를 해서 들어가든가, 그러다 다시 반등을 해서 이 터치하러 또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두 가지로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긴 안목에서 놓고 보면 사실은 언젠가는 경기 수축이 일어날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과거에도 결과적으로는 그 텀 스프레드가 소멸된 이후에,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경기 사이클이 수축이 안 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주식 금리가 일정 부분 하락하는 걸 반복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을 보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채권을 매집하고 있어야 되는 건 이제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그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는 주식의 변동성도 같이 먹겠다 그러면 채권과 주식을 같이 작업을 하는 게 필요하고, 지금은 이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이 이제 내려오면 어느 시점에 내가 그 줄여놨던 포지션을 다시 늘려서 주식을 매수할까, 요거를 지금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채권 쪽은 지금 한번 일단은 제가 매수를 한번 더 했고요. 여기서 한번 더 치고 올라갈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이상하다, 이거 추세가 계속 밟고 올라가면서 뚫을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금 뚫렸잖아요. 뚫린 상태에서 그냥 한번 일부를 매수한 거고, 더 올라가면 추가 매수를 더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게 정리가 잘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를 잘했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채권 매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경기 수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언젠가는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고, 과거 그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기준금리가 상당폭 내려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사이클이 새로 만들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걸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거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통해서 이익을 내는 구조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도 된다.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이 일전 강세를 보이고 쭉 밀고 올라오긴 했는데 그게 조금 패턴이 지금 흔들리는 것 같고, 그 흔들리는 것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부터 이제 좀 더 내려가는 시점이 되면 가장 매력적인 타이밍은 여기일 것 같고요. 볼린저 밴드 바다 여기 정도 되면 이제 대규모 매집을 통해서 다시 반등 시기에 이익을 내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주식에서 얻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